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순간입니다. 같은 금액을 두고도 누군가는 조심스러워지고 누군가는 가벼워지며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돈은 숫자이지만 돈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얼마를 가졌는지, 어떻게 쓰는지보다도 돈 앞에서 어떤 마음을 유지하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돈은 삶의 결과이기보다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격을 재물에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돈이 생겼을 때의 태도, 돈이 모자랄 때의 표정, 그리고 돈 이야기가 오갈 때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돈은 잠시 머물다 가지만 태도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되 사람보다 앞세우지 않는 태도, 돈을 다루되 삶을 거칠게 만들지 않는 기준. 그 균형이 무너지면 돈은 많아도 인생은 가벼워지고 그 균형이 지켜지면 크지 않은 재산 속에서도 삶은 단정해집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돈은 목적이 아니라 태도를 시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돈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입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사람의 말은 짧아지거나 길어지고 표정은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기준을 지키고 누군가는 편의를 택합니다. 그 차이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은 삶의 도구가 되어야 하지 삶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돈 앞에서 급해지는 마음, 손해를 두려워해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격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다루는 방식보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돈이 생겼을 때의 여유, 돈이 모자랄 때의 절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삶을 말해줍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드러낼 뿐입니다. 그 드러남 앞에서 사람의 격은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의 무게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분명히 계산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 앞에서는 분명히 멈춥니다. 이 멈춤의 능력이 삶의 격입니다. 더 가질 수 있어도 그만둘 줄 아는 태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을 지키는 선택, 그 절제가 쌓일수록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불필요한 날이 사라집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선택지는 늘어납니다. 그 선택지 앞에서 어떤 길을 고르는지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말해줍니다. 편한 길을 택해도 되는 자리에서 굳이 기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조용하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의 기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거래, 사소한 약속,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이 오래 쌓여 하나의 태도가 됩니다. 그 태도가 사람의 격을 만들고 그 격이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같은 돈을 쓰고도 마음이 오래 남는 사람이 있고 같은 돈을 벌고도 마음이 빠르게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금액의 크기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돈이 오가는 순간 사람을 어디에 두었는지에서 갈립니다. 돈을 쓰는 자리가 사람의 품격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위치에 섰을 때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선택하는지 그 선택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돈을 쓰면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이는 돈이 줄어도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고 작은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그 태도는 눈에 띄지 않지만 관계 속에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돈을 앞세우는 순간 관계는 빠르게 소모됩니다. 조금의 이득을 위해 말이 날카로워지고 편리를 위해 사람을 수단처럼 대하는 태도가 반복되면 돈은 손에 남아도 신뢰는 사라집니다. 이 사라진 신뢰는 다시 돈으로 사기 어렵습니다. 많이 벌어도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는 사람, 적지 않은 돈 앞에서도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안쪽에서 단단합니다. 돈을 벌어도 잃는 것이 있는 삶이 있고 돈을 써도 남는 것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전자는 숫자를 늘릴 수는 있지만 삶을 넓히지는 못하고 부자는 크게 남기지 않아도 관계를 오래 지켜냅니다. 그 차이는 돈의 쓰임보다 돈을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돈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돈 앞에서 무엇을 잃지 않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존중, 신뢰,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기준. 인생의 격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돈을 쓰고도 사람을 남기는 삶. 돈을 벌어도 마음을 잃지 않는 태도. 그 태도가 쌓여 숫자보다 오래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젊을 때의 돈은 가능성과 증명의 수단이었고 중년의 돈은 책임과 유지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돈은 더 이상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그 사람의 태도를 비춥니다. 이 시점에서의 돈은 삶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결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돈 앞에서 얼마나 흔들렸는지, 얼마나 조급해졌는지, 혹은 얼마나 차분했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입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태도는 끝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쉽게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조금 무례해도, 조금 서둘러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이 쌓이면 인생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숫자는 늘어도 사람은 남지 않고 편리는 커져도 신뢰는 줄어듭니다. 반대로 돈 앞에서 늘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아도 오래 기억됩니다. 돈이 있어도 과장하지 않고 돈이 부족해도 초라해지지 않으며 이익이 걸린 자리에서도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시선. 그 태도는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로 이 일관성에서 인생의 격이 나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 돈의 크기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달리 보지 않는 기준. 그 기준은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삶 전체를 단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돈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그 인생의 결이 곧 그 사람의 격이 됩니다. 돈은 결국 우리 삶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대하던 태도만이 조용히 남아 그 사람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격은 잔고에 있지 않고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마음의 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켜온 삶은 화려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가볍지는 않습니다. 소란하지 않지만 오래도록 신뢰받고 조용하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인생의 격이기 때문입니다.